자, 우리가 평면도형에서 뭘 배웠죠? 평면도형이고요. 부채꼴. 다각형을 배웠고요. 아, 네. 네. 다각형. 정다각형. 뭔가 붙이고요. 또 뭐 영상을 찍어야죠? 새로 시간 가자. 아, 새 친구. 네, 새 친구가 수요일부터 오기 때문에 월요일날 개념 나간 거를 좀 영상으로 주려고. 수요일이요? 아, 여러분 방학하는 거 아시죠? 아, 네. 8월 15일인가? 8월 15일부터 8월 20일이요. 맞아요. 와 광복절. 그래서 네, 여러분들한테 방학 동안에 풀 수 있게 숙제 학습지를 조금 내줄 거예요. 너무 오셔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마침 딱 2학년 거를 연립방정식에 활용을 나가야 돼서 아, 그거 선생님 저 오늘 계약했거든요. 선생님한테 전달해야 될 조식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 뭐지요? 네, 수행평 그 뭐였지? 아 그래 수행평가 있으면 다 나한테 얘기해. 그 뭐였지? 집필평가는 저희 일단 11월 20일부터 아마도 23일쯤에 합니다. 네, 그거는 다른 친구들하고 비슷하네요. 수행평가 한 있을 번만 때 본다. 있을 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얘들아 너네 학교에서 아마 수학 시간에 학습지 같은 거 나눠줄 수도 있거든. 네. 그런 거 시험이나 수행평가 보기 전에 꼭 선생님한테 한번 주세요. 네. 저 공책을 쓰는데. 맨날 다 맞아가지고 괜찮습니다. 공책을 써? 예. 공책을 보여줘도 되고. 어쨌든 얘들아 수학 시험 같은 경우에 수학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 이런 거에서 문제를 낼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거를 줘가지고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뽑아서 줄 거야. 시험 대비할 때. 네, 그러면은 여기 아. 학교가 거의 다 다르잖아요. 따로따로 주는 거죠. 다 따로 프린트를 다 따로 풀어야 돼요? 네. 우리 학교 쉬웠으면 좋겠다. 통어져 어려운데. 아, 통모야? 왜? 다 같이 풀었으면 좋겠어? 공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응. 아, 그거는 보고 판단할게요. 보고 뭐 다른 애들도 풀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선생님이 다른 애들도 줄 거고 그렇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 통모. 네, 어쨌든 우리들이 평면도형에서 다각형을 배웠고요. 또 다각형이 아닌 원과 부채꼴 이런 애들을 배웠죠. 네. 근데 다각형의 정의가 뭐였죠? 다각형이란 여러 각이 세 개 있는. 아니 세 개 이상. 선분으로만 이루어진 도형. 몇 개 이상의 선분? 3개 이상의. 네, 3개 이상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애들을 다각형이라고 불렀고요. 원과 부채꼴. 원은 정의가 뭐죠? 원은 일정 간격으로. 중심적으로부터 그 점이 반지름의 길이가 계속 똑같은 거. 네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말한 거 다 모으면 다 종합하면 한 점으로부터 네.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죠. 그게 원이고요. 부채꼴은 원의 일부예요. 네.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활꼴도 배웠고 네. 뭐 원의 구성 요소들 현이라든지 호라든지 뭐 중심각이라든지 그런 애들을 배웠어요. 네. 네. 자 여기서 배울 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건 평면 위에서의 존재하는 도형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Z축이 올라가죠. 네. 공간으로 갑니다. 평면이 아니라 공간으로 가서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입체 도형들. 입체 도형 그 중에서 다면체. 다각형이 있습니다. 네. 다면 면이 많은 면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몇 개 이상이면 4개면 4개 이상이면 세 개 이상이면 4개지. 3개 갖고 될까요? 안 되네. 안 돼요. 뻥뚫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거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싶다. 한 손으로 잡았네. 근데 귤은 전개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는 정제수가 없어요. 없대요. 없어. 물 그릴 수가 없대. 아 그래서 세 개 지도를 못 그리는 거예요? 네, 세개 지도를 완벽하게 똑같이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다. 나 귤 껍질을 깔 수 있는데. 그 귤껍질 보면 귤 모양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찌그러집니다. 여러분들 귤 이렇게 깔 때가 많죠. 근데 아니요? 아니요? 가운데 까고 아니면 뭐 조각냅니다. 하나씩 뜯어요. 조각냅니다. 그건 전개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깔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오! 반토막으로 돼. 아니면 그 꼭지를 기준으로 꼭지로 까요. 그렇게 깔 때도 있어요. 이렇게 깔 때도 있고요. 이거 아세요? 그 살짝 사고 같은 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전개도도 부의 전개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정답. 그 뭐냐? 그 직선이 없어요. 모양이 직선이 너무 없어도 자유롭다. 괜찮아요. 직선이 아니어도 괜찮고 자유로도 괜찮은데 그 문제는 얘네들이 완벽한 평면이 아니에요.
까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평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찌그러져 있어요. 그쵸. 찌글찌글해요. 약간 입체로 돼 있어요. 그쵸. 아, 약간 그래서 구의 전개도를 완벽한 평면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의 전개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체 도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거기 정답면체 나와 있을 텐데 그거 보기 전에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면체에는요. 자, 각기둥이 있고요. 각불이 있고요. 각불은 아는데. 각불 되게 뭐예요? 각불개가 있어요. 각불에다가 위에 뭐냐 그. 자, 각자의 특징을 좀 보고 갈게요. 네. 글씨 알아보기니? 오늘따라 글씨가 굉장히 선생님 제가 한 글씨합니다. 네. 좋아요. 글씨는요. 그리고 넓이, 글씨만요. 면의 개수. 면의 개수. 일단은 각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각기는 머리 잘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서리. 와. 꼭지점의 개수. 꼭지점. 한 가지. 자, 여러분들 평면도형이죠? 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나누고. 성분. 이거. 모서리. 변. 모서리. 변. 모서리라고 부르는 친구들 많죠. 네, 변이요. 변. 성분. 변이에요. 네, 근데 평면도형에서는 모서리란 개념이 없어요. 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책상 같은 데 보시면 이거 모서리라고 부르잖아요. 네. 엣지. 아니면 여기를 모서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입체도일 때 있고요. 모서리고 평면이는 변이. 공간에서는 모서리고 네, 맞아요. 그 공간에서 입체도형을 말할 때는 이걸 모서리라고 부르는데 평면도형에서는 이거 무조건 변이라고 부릅니다. 평면도형에서 모서리라고 부르는 건 틀린 거예요. 왜 그래? 틀렸어. 누가 봤어요? 틀렸어. 자, 그래서 원기도 입체도형, 다면체를 보시면 입체도형을 구성하는 요소는 면, 모서리, 꼭지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각기둥, 각불대가 각각 몇 개의 면 그리고 모서리, 꼭지점을 갖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밑면. 각기둥, 밑면이라는 거 두 개가 존재하죠. 사실 네. 밑면이겠지만 둘 다 편의상 밑면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의 밑면은 각기둥에서는 합동입니다. 네. 똑같아. 뭘로 합동이냐면 S. 아니 그거 말고 사스. 아싸도? N각형. A 아니. 자, 예를 들어서 육각기둥이라고 하면 육각형이 밑면에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 두 육각형은 합동이겠죠. 네. 네. 그럼 각불, N각불은 밑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온리온. 뭐냐면 N각형. 엔각불 아니에요? 네, N각불이라고 예를 들어 삼각불이면 밑면에 삼각형 딸랑 하나 있겠죠. 아. 육각불이다. 그럼 밑면에 육각형이 딸랑 하나 있어요. 각불대라는 거 향이 2학기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이렇게 네. 뾰족한 각불하고 각기둥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개념인데요. 각불대는 사다리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친구를 머리를. 각불을 볼 거예요. 네. 각불을 갖다가 싹둑 위를 자릅니다. 안 틀려. 검도. 좋아. 너무 좋아. 잘 잘렸다. 그러면 새로운 밑면이 하나 생기겠죠. 근데 삼각형인데 사각형일 때도 있나? 사각형이 왜 안 생기나요? 사각불을 잘랐을 자르면 때는 사각형이 나오겠죠. 아, 삼각형이구나. 뒤에 더 있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아직도 의문인 게 하나 있거든요. 뭔데? 사선으로 베면 어떻게 돼요? 사선으로 외면 그건 각불대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면면체 이렇게 부르겠죠. 이렇게 잘린 거면 얘도 잘라볼게요. 아, 원뿔도 있었네. 구는 없나? 3만 8. 구는 뒤에 나올걸? 그는 각불이 아니니까 걔를 잘라봤자 각불대라 부르지 이거 않겠죠. 뭐라 국불대 아닌가? 아니 그냥 구. 구미 구 아니야? 그냥 잘린 구. 단원. 구의 일부. 잘리면 부채꼴 뭐 반으로 자르면 반구라고 부르지만 방구? 4분의 네. 반의 반구. 반의 반구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으면 좀 위에가 조금 짧은 친구가 어떡해요? 그거는 그런 말이 없어요. 위에가 짧은 친구. 안 잘린 친구.
대충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하셨나요? 갚을 때가? 네. 그냥 잘린 거네. 네. 자 그러면 갚을 때 마찬가지로 밑면 두 개 있겠죠? 네. 그 밑면 두 개는 어떻게 생겼어요? 능력과 똑같다. 닮음. 네, 닮음이에요. 닮음이에요. 우리 아직 닮음이란 개념 배우지 않았지만 모양은 똑같고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닮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밑면은 두 개가 나옵니다. 사실 N각형이고요. 네. 이 두 개는 닮음이다. 우와. 자 옆면 볼게요. 옆면. N각기둥의 옆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무조건. 삼각형인가 그럼? N각뿔은요. 삼각형. 삼각형. 아니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삼각형일 수도 있어요. 정삼각형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항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직각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삼각뿔을 볼게요. 아.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러면은 안 되고 이체적. 삼각뿔. 뭐였지? 삼각. 딱히 부르는 이름은 없어요. 자 이런 거 봤을 때 옆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직각. 이등변이에요? 이등변. 이등변 다르네요. 아니죠. 이렇게 생긴 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옆면이 항상 이등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군요. 없는 그냥 거예요. 삼각형이에요. 네, 그냥 삼각형. 그냥 삼각형. 자, N각뿔 때 보시면 옆면이 어떻게 생겼다? 사다리꼴. 네, 사다리꼴. 삼각형에서 위에가 잘렸기 때문에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쌤이 무슨 사다리꼴 이상한 거 말한 거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회전체에서 나올 거예요. 등변 사다리꼴. 네, 그걸 지금 왜 사다리꼴 하는데? 얘기는 회전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뭐였지? 뭐지? 자, 그다음 면의 개수. N각기둥이라면요, 일단 밑면 두 개 있겠죠. 네. 두 개 있고요. 옆면은 얼마나 있을까요? 옆면은 두 개. N개. 네. 자, 밑면이 N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그러면 옆면이라는 건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아. 밑면이 다각형의 면의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N개가 있을 거야. M 플러스. 자, 그러면 면의 개수는 M 플러스 N 플러스 두 개. 2개. 밑면이 두 개라서. 네, 옆면이 N개, 그리고 밑면이 2개. 자, N각뿔 마찬가지로 아.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옆면이 존재하겠죠. 네. 근데 얘는 밑면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M 플러스 N 1개. 플러스 1개다. 그럼 사각뿔 때 각기둥이랑 똑같겠죠? 네. 밑면이 2개니까 N 플러스 2개. 2개. 자, 모서리 볼게요. 모서리는요, N각기둥이니까 일단 밑면에 모서리가 N개만큼 있겠죠. 네. N개 있어요. 그리고 밑면이 2개니까 2N이죠. 네. 2N에다가 옆면에도 그 밑면에 변의 개수만큼 변이 또 있을 거예요. 네. 됐나요? 네. 밑면의 꼭지점과 아랫면의 두 밑면의 꼭지점을 변으로 이어주는 게 그게 옆면의 모서리 개수일 테니까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얘는 모서리가 3인게 있다. 바쁠 때 마찬가지죠. 네. 바쁠 때도 똑같이 3인입니다. 자, 근데 N각뿔은요. N각뿔은 두 밑면의 꼭지점을 이어줄 필요가 없죠. 왜? 모든 모서리가 다 하나로 모이니까요. 그래서 밑면에 N개를 하나 없애면 2N개가 됩니다. 다음 꼭지점. 꼭지점 N각기둥의 경우 밑면에 N개 있어요. 밑면에 N개 있어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2N개 있습니다. 바쁠 때 마찬가지예요. M 플러스 2N. 자, N각뿔은요. 밑면에 N개 있죠. 네. 그리고 위에는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M 플러스 1. N 플러스 1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각기둥을 볼게요. 육각기둥은 모서리가 몇 개다? 육각 기둥은 하면 모서리가 18. 네, 18개 있고요. 꼭지점은 공식 시험은 12개. 12개 있을 거예요. 칠각뿔 면의 개수 몇 개? 면의 개수는 8개. 8개. 꼭지점 개수 8개. 8개. 아, 8개. 구각뿔 때 모서리의 개수 27. 27. 17, 면의 개수 14. 11. 11. N 플러스 1, N 플러스 2죠? 아, 제가 구각뿔 때
꼭지점 그랬어요. 이블러스 뭐 근데 했는데 어떻게 이블러스 면이. 네. 자,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 다면체라고 얘기했죠. 네. 다면체라는 건 면이 여러 개라는 뜻이죠. 네. 그럼 얘네들은 N각기둥, N각뿔대라는 이름이 있지만 다르게도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각기둥이라는 애는 면이 몇 개예요? 4개 여섯 개. 6개 6개 있죠. 네. 그럼 얘를 육각기둥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육면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중면체? 네. 네. 면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육면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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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사각기둥이 다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걔를 직육면체라고 부르겠죠. 네.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정육면체. 정육면체라고 부르겠죠. 여기서 정사면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각기둥, 각불, 각불대 이 세 가지 입체 도형들을 각기둥, 각불, 각불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몇면체인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면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별로 어려움 없겠죠, 거기에. 네. 네. 아마도요? 네, 아마도. 이 표는 외워주셔야 돼요. 각각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차장. 가장 책에 써 있나요? 네. 네. 차장. 꼭 외워주세요. 여기서 회선체까지 아니 혹시? 네. 뭐지? 그럼 입체 도형 2에서는 뭘 배우는 뜻이지? 그 부피 같은 거 말고 알겠으면 좋겠다. 죽었어. 이제부터 계산 실수가 수없이 많이 나올 아, 오케이. 이거 오케이.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아, 그래서 정다면체라는 애는요. 네. 지금 면이 여러 개의 면으로 둘러싸인 애들을 다면체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 면들이 다 각각 무슨 도형이어야 된다? 정다각형. 정다각형으로만 둘러싸인 친구들을 정다면체라고 할 겁니다. 잠깐씩. 자, 지금 거기 네. 면의 개수에 따라서 써 있죠? 네. 이렇게 말고 좀 순서를 바꿀게요. 영상은 정팔면 50인 20. 총몇 개나 있나? 셀 수 없이 많은. 5개밖에 없어. 아닌데 이게 셀 수 없이 많아야 정상한 거. 아니 5개 총 40면체도 있지 않을까? 응. 정 100면체도 있을걸. 없지. 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원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점점? 오로지 이것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각기둥, 각불, 각불대 같은 경우에 100각불 있을 수 있죠. 네. 200각불대 있을 수 있죠. 네. 300각기둥 있을 수 있어요. 네. 엄청 힘들겠지만. 네. 네. 그런데 정다면체는 요거 5개만 나와 있네요. 그럼 이 5개 말고 없는 걸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있다 손. 있다. 얘들아 있어요. 없다 없다. 손. 내 엄마를 걸겠습니다.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하셨습니다. 생각해봐. 여기 육각지는 미 여기 자, 육각 내리셔도 돼요. 육각 때문에 될수 있어. 하. 자, 정다면체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네. 세 가지. 전개도를 제발. 생각을 해볼게요. 전개도. 네. 그러니까 전개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각 아. 전개도를 이어서 붙여야겠죠. 네. 이어서 붙이기 위해서는요. 한 꼭지점에 각이 몇 개나 모일 수 있을까요? 180도까지. 최대로. 최대 180대 179. 360. 자, 삼각형은 한 꼭지점에 몇 개까지 모일 수 있을까요? 180. 아, 두 개. 60도. 아닌데. 몇 개, 몇 개? 179개. 세 개. 지금 정다면체니까 60도죠, 한 각이. 네. 그럼 그 60도인 친구가 몇 개까지 모일 수 있을까요? 3개. 세 개. 아니에요. 2개. 두 개. 아니에요. 4개. 얘들아, 무슨 6개. 기준으로 하는 거니? 4개. 360도니까 6개. 네, 한 각에 한 꼭지점에 최대로 360도까지만 모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넘어가면 그걸 이어서 붙일 수가 없게 돼요. 전개를. 그거였구나. 자, 그러면 삼각형은 6개까지 모일 수 있어요. 네. 네. 사각형은 4개까지 붙일 수 있겠죠. 네. 오각형은 못 붙여요. 20개. 붙이신데? 정시면체. 3개는 3개, 3개. 3개까지 붙일 수가 있어요. 왜?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108. 108도죠. 그래서 3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4개 넘어가면 못 붙여요. 자 그럼 육각형 생각해 볼게요. 정육각형 한 내각의 크기가 얼마죠? 축구공 120 되잖아요. 120도. 세 개. 그러면 3개까지 이론상으로는 붙일 수 있는데 평면 뭐 붙여요 진짜. 못 붙여요. 360도가 돼버리죠. 아까 내가 삼각형, 정삼각형 6개까지 된다 했나? 네. 네. 5개까지. 360도가 되는 순간 망이야. 붙일 수가 없게 돼요. 아니, 평면. 축구공은 뭐지? 자 근데 그러면 육각형이 120도니까 2개까지 붙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2개 갖고 입체동이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 말고는 정다면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다면체 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럼 축구공은 뭐예요? 축구공은 육각형이랑 두개 오각형이 합치면은- 섞여 있죠. 두개 줄처럼. 합치면 뭐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은 호남물. 정다면만 호남물.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쌤이 순서를 좀 다르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도 이 순서로 외우세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십이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규칙이 있나? 이 순서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얘 뭘로 삼각형, 이루어져 있죠? 사각형, 오각형, 네, 육각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여기서 끝나고 남은 둘은 4, 3. 삼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죠. 네? 아, 아니. 예, 네. 네. 맞아요? 네. 네. 이 순서대로 외우도록 하세요. 그러면 겨냥도 대충 그릴게요. 겨냥도? 이거 그리는데 한스러워. 겨냥도가 뭐지? 겨냥도는 전개도의 반대예요. 전개도를 접어서 입체로 만든 거. 만든 게 아, 겨냥도죠. 만들었다는 거. 정 12면체. 주사위에서 많이 봤는데. 큐브? 정 23면체. 많이 봤어.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주사위도 많이 나와요. 저 24년차 없는데. 12개 있는 거. 꼭지점에 이런 주사위들만 나올까요? 확률이 똑같으니까. 네. 이걸로 한번 나중에 스텝 B를 풀어보는 거예요. 아까 풀어줬는데 여기 축구 맞지? 합침. 이거는 혼합물이야. 3원. 20개라서 정 20, 정 12면 아니 12개라서. 그건 문제 비율. 이등변 삼각형도 만들 수 있나요? 아 정으로 만들구나. 네, 이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만 걔는 정답체로 만들지 않겠죠. 하다 장프. 무슨 소리지? 저 뒤에 있는 친구가 그 수련 중이에요. 수업 중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말자. 네. 하, 그리기 대박 세다. 정 20면치는. 반대하네 이거. 이정 12면치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아. 박테리아처럼 생겼어요. 점프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보이는데? 파란색. No. 안돼 시간이 없어졌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보이지 않는 손에 파란색으로 민감했어. 근데 정 12년째 나와버린 거였어. 아 그냥 축구공 그리면 될 것 같아. 축구공이 아니라니까? 축구공은 육각형이랑 무각형을 그렸어. 난 축구공을 본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이제. 근파가 예스. 걔는 다 학교에서 해보지 않았어? 나 축구하면 안 돼. 왜? 내성. 뇌사 한다고? 내성 발톱이야 이 사람. 뇌사. 아니 TV 없겠지. 얼굴 껍질잖아. 안 봐. 뇌사인데 뇌사? 내성 발톱 은근히 아 압니다. 매우 아프. 건드리면은 아는 뇌자에다가 성을 뭔 성자인지 모르겠고요. 자르는 거 되잖아. 자르면 그게 또 파고 들어가. 내성 발톱 수술해야 돼. 그래요? 대학 아니요. 뇌성 발톱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제거했는데 어떻게 제거했대네? 수술했겠지. 수술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심각하지 않으면 뭐 그냥 초기 때. 애초에 안 건드리면은 왜 웬만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여기 모서리 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뭐 걸지 않아? 안 걸었어? 성분에 따라 달라. 남자애들 생기는 거 아니지? 안 했는데 그냥 잘랐는데 목소리를. 심각하지 않았어. 그 정도면은 그냥 그래서 살이 조금 나왔어. 얘 그리는 게 어렵다. 난 지금 여기 좀 내성 발톱. 정 20년 어떻게 그릴 거지? 얘들아 정 20cm에 박테리아처럼 생겼습니다. 발톱은 한두
박테리아의 머리가 세. 박테리아는 생김새가 몰라. 있다고 생겼어. 빅토리아. 바이러스인가? 빅토리아 마신. 응. 어쨌든 얘들아. 있다고 생긴 사람이 있어. 여기 떠드니 그래. 조용히 하자 인주라. 너무 좋지. 보이지 않는 속까지. 그리스. 정말 강력체 눕히고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피를 전부 과연? 정사면체 부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없어요. 다행이다. 두피 왜 없을까요? 무서울 것 같아. 몰라 일단 그거랑.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니까요. 자, 볼게요. 나중에 배우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한 꼭지점에 모인 연의 개수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네. 세 개다. 세 개. 세 개인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정사면체예요. 네. 정사면체는 최소한의 면으로 이루어진 정사면체죠. 네. 그러면 한 꼭지점에 몇 개나 모였을까요? 세 개. 3개. 최소한인 3개만 모였겠죠. 다세 개 아닌가? 네 개야. 한 개는. 정유면체 똑같습니다. 3개 모였죠? 네. 정심이면체 몇 개일까요? 세 당연히 세 개. 개. 오각형은 108도나 돼요. 네. 얘네들을 얘기하면 안 돼. 모아서 정사면체를 만들려면 얘네도 3개밖에 못 들어가겠죠. 네. 아, 이거 색깔을 다르겠다. 별로가. 헷갈립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초. 다음 정팔면체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지죠. 네 개. 여기서부터 네 최소가 아니에요. 개. 왜냐하면 정삼각형으로 아. 최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애는 이미 있어요. 4.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모여서 만들어졌을까요? 네 개지. 4개. 4개가 네 개.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또 하나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애가 있어요. 다섯 얘는 개. 5개가 모여서 만들어졌겠다. 외우기 어렵지 않죠? 네. 중요한 건 거기 표에 있는 순서대로 외우시면 얘랑 조금 어려워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네. 어떻게 5개나 될까요? 생각해봐. 삼각형이야. 자, 60 곱하기 5는 3배. 네. 그래서 60 곱하기 6은 60 곱하기 6은 360. 360. 되면 안 돼. 되면 안 돼, 그럼. 아, 그치, 그러니까 육각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는 꼭지점 꼭지점? 그리고 모서리 연의 개수를 처음에 면역일 수 있네요. 연의 개수는 자, 쌤이 당연한 질문을 할 거예요. 네. 눈만 달려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질문을 할 건데 다 같이 대답해 볼게요. 네. 정사면체 면의 개수 네 네 개. 너무 어려워. 6개. 정유면체 면의 개수 여섯 개. 6개. 너무 어려워. 정심이면체 몇 개? 12개. 8개. 네. 뭐 하자는 거니? 아닌가? 12개. 혹시 눈이 안 달려 있으신지 에이, 3개 너무 어려워요. 네, 책 보지 말고 네. 정심이면체니까 당연히 12개예요. 아, 아니, 순서대로 말하고 있어. 책에서. 아, 정팔면체 몇 개? 8개. 정이십면체 22개. 20개죠? 20개. 정이십면체니까요. 어떤 사람이 아, 생기시면 20면 저거야. 아, 위에 4이 새 거네. 자, 여기부터 그래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데 네. 정사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해볼 거예요. 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무슨 각형으로 각분. 이루어져 있어요? 삼각.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의 개수가 몇 개예요? 4개. 4개. 4개죠.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옆 꼭지점이 3개씩 달려 있는데 네. 그게 4면에 있기 때문에 4개. 이것만 세보시면 자, 삼각형에 3개가 4개씩 있으니까 12개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근데 12개에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예요. 네. 그렇다는 건 전개도를 그렸을 때 삼각형이 엄청 3을 많겠죠? 나눠요.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네. 네. 전개도가. 그러면
여기에 꼭지점 여기 이 삼각형의 꼭지점 이 삼각형의 꼭지점 세 개가 하나로 만나서 꼭지점 하나가 됐어요. 네. 그렇다는 건 몇 개로 나눠줘야겠다? 3으로 나눠줘야겠다. 네. 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네. 됐나요? 그럼 꼭지점 몇 개다? 4개. 4개다. 12 나누기 3이다. 됐나요? 네. 다음 정면체요. 얘는 사각형이 모여서 된 애들이죠. 정사각형이 모여서 된 애들이에요. 네. 그렇다는 건 한 면에 꼭지점이 몇 개다? 여기 4개. 4개가 있죠. 아, 왜냐면 네.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꼭지점 4개가 있고요. 면이 지금 몇 개다? 6면체니까 2개. 6면체니까 면이 몇 개예요? 6개요. 얘들아 생각하고 대답해. 생각하고. 그러면 4개가 6개씩 있으니까 전체가 몇 개다? 24개가 있어요. 그럼 24개 중에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 3이니까 3으로 나눠주시면 8. 8. 8이다. 오. 놀랐다. 됐나요? 네. 네. 자, 12면체 볼게요. 얘는 몇 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12면이면은요.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각형. 네. 그럼 5개씩 있어요, 한 면에. 네. 5개씩 있고 12면체니까 네. 전체가 몇 개다? 12개겠죠? 2개. 자, 5개씩 12개가 있으니까 60. 60개인데 그래서 3을 나눠주면 네, 20. 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몇 개다? 20. 20개다. 규칙인가? 됐나요? 네. 그럼 정 8면체 볼게요.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거 말고 사각형. 삼각.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러면 꼭지점이 3개씩 있는데 그 3개가 몇 개? 8면체니까 10개. 24. 24개 있어요. 24개 있고 한 꼭지점에 몇 개? 4개. 4개. 그럼 4개씩 겹쳐진다 맞지? 네. 그러면 24를 4로 나눠서 6이다. 5. 지금 20은 5. 왜 그래? 아. 책 보지 말라 했지. 책이랑 순서 다르다고. 아. 베이크다 이 녀석. 다음 정 20면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면 3개씩 있죠? 네. 3개씩 면이 몇 개? 20개. 20개니까 전체가 60개네요. 60, 60개를 뭘로 나눠요? 5. 5로 나누면 12. 12개가 되겠다.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정 11면체가 더 많은데요? 그렇겠죠. 쟤는 오각형이니까요. 공식은 그러면 면의 개수 곱하기 매미 소리.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하셨어요? 네. 네. 이 표 없어도 여러분들 표 채울 수 있겠어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자, 꼭지점, 모서리도 마찬가지예요. 꼭지점도 그렇고 모서리도 그렇고 똑같아요. 어떤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정다각형의 모서리 개수 혹은 꼭지점의 개수 곱하기 n개를 해주실 거예요. 면이 몇 개나 있는지. 근데 거기서 겹쳐지는 것만 나눠주시면 된다. 겹쳐지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된다? 꼭지점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나눠줄 거예요. 자, 모서리 볼게요. 모서리라는 건 다 똑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서리는 보이나 이거? 안 보이네. 모서리는 정육면체를 볼게요. 우와. 네. 아니야. 십자가 같아요. 우와. 쉬웠다. 휘었어요. 괜찮아 올렸어. 아니 저 전선이 휘었다. 얘들아 그냥 대충 봐주면 안 마음의 되겠니? 눈으로 봐. 네. 마음의 눈. 왜 그래? 심장병을 앓고 있는 친구한테. 내 손. 자, 여기서 모서리 볼게요. 모서리라는 건 이 사각형에 여기 모서리 있죠. 네. 이 사각형에 여기 모서리가 있어요. 네. 그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죠. 맞나요? 네. 또 다른 모서리 합쳐지는 애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뭘로 나눠주면 되겠다? 2로 나눠주면 되겠다. 오.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부터 볼게요. 자, 지금 삼각형이 변이 몇 개가 있어요? 삼각형이 6개요. 삼각형의 이거- 변이 6개야? 아니죠. 아 3개요. 좀 3개 있죠? 3개가 몇 개 있다? 6에서 4면 4개. 4개씩 있어요. 그러면 전체 모서리 개수가 12개 나누기 2. 12개가 있는데 2로 나눠주셔야 되니까 6개가 되겠다. 되니? 네. 6.
다음 정리면체 볼게요. 사각형이니까 변이 4개씩 있는데 그게 6개 있으니까 24개죠. 네. 24개를 몇으로 나눠? 2. 2로 나눕니다. 이 5선이 다 2로 나눈다 했지? 네. 네. 12. 12. 당연하죠. 다음 꼭지 정의 12면체 오각형이 5개가 있는데 그게 12개가 있으니까 전체 60개죠. 네. 60개를 뭘로 나눠? 2, 2로 나누는 30. 30. 안 어렵죠? 네. 네, 다음 정 8면체는요 삼각형이 8개가 있으니까 전체 24개인데 그거를 2로 나눕니다. 그러면 12. 했니? 네. 마지막 20면체 삼각형이 20개 있으니까 전체 60개에서 2로 나눠주시면 몇 개? 잠깐만요. 생각 중입니다. 와, 나 부럽네. 이 3개. 다시 말해주세요. 60. 자 삼각형이 3개씩 있어 변이. 네. 30. 걔를 20면체 있으니까 곱하기 20 하고 나누기 2 해주시면 30이죠. 30이죠. 오. 이걸 왜 못 풀까 나는? 자 여러분들 책에 이거 없을 테니까 써놓으세요. 네. 쓸게요. 네 쓰세요. 외웠습니다. 역시 볼펜으로 쓰는 게 외웠다는 헛소리 하지 낫겠죠? 마시고 쓰세요. 과연 2개월 후에 너도 기억하고 있을까? 사막. 다 근데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배운 것 중에서. 네, 여기 칠판 나와서 저거 지운 다음에 쓰기예요. 어? 아니, 지금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은 다 지금 공식 기억하는 주세요. 공식이요? 네. 언제? 이거 예전에 공식으로 쓸 수가 있나? 꽃집점이랑 모서리 해주세요. 한 꼭지점 곱하기 면. 나누기 너. 무기로? 나이키 140이네. 뭐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194. 나보다 작군이. 좀 생각. 큰 거야. 저 정확해. 150대는. 이거 공식으로 쓰면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꼭지점이랑 모서리 가능하지. 무언가를 A로 두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치환해야 돼. 치환을 해요. 치어와해요. 해주세요. 치와와. 치와는 거기 그 연방 아닌가? 여러분 과학에서도 치환이라는 거를 씁니다. 맞아. 연립방정식 나와도 과학에서. 아닌가? 꼭 지점의 개수 네. 더하기 B가 뭐예요? N 아 저거구나. B가 왜 거꾸로 올라갈 때? 신기하고. 더하기 A 구성원 전면체가 B구나. B 더하기 N 저번에 앞에 나가서 저거 표 다 쓰고 맞아 예전에 그거 했었지. 근데 까먹었나? 까먹어. 이미 잘 썼어요? 잘했죠. 종이 표 처음엔 잘 못했는데 알려주니까 했어. 애초에 잘했어. N이 저 친구가 누군데? 아 그런 친구들. 공식 외울 거면 그냥 저 숫자를 외우는 게 더 빠르지. 그러니까 공식 저 공식이 편할 것 같아요. 나누기 A. 일단 저렇지. 치워. U. 나는 마그네틱. 수업에 관련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인유라 계속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화내면서 수업할 수밖에 없어. 네. 점이 곱하기죠? 네. 그렇구나. 어쩌리 곱하기지? 곱하기 써요. 우리가 다항식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곱하기를 생략한다고? 네. 그냥 아예 안 쓰지 않아. 왜 곱하기는 x기호랑 헷갈리기 그럼- 때문에. BN 붙이면 되잖아요. 43이요? 네? BN을 그럼 붙이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b에 나누기 a라고 쓰라고? 아니 BN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곱하기 점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런가? 그래. 일상생활에서 써요.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들어보네요. 손 들어온다고? 근데 처음 봤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잤던 걸로. 당황스러운데? 그 수업 시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마이너스를 일상생활에서 점을 못 봤어. 점을 못 봤습니다. 너희들의 일상생활은 학교와 학원이 아니니? 학교 안 가는. 음식점에 가요. 근데 식당도 점수했을 가고. 텐데 점을 못 봤어. 그 정자 안 나는데 시험에 안 나서.
얘들아 이미 쓰는 기호인데 너네들이 못 봤다고 우겨봐야 달라질 게 없어. 어쨌든 그냥 써. 그냥 주민이야. 너네 이거 못 봤다고 해봐야 너네 손이야. 근데 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맨날 그러면 점 지금 알아도 점이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쓰는 거. 저번에도 점 쓰길래 뭐지 점 기억나면서 곱하기라 그래 아 곱하기구나 하면서 생각했었어요. 당황스럽네. 까먹었냐고. 여행 갔다 와서 왜 기억력이 자, 됐나요? 없어. 네. 지금까지는 다면체 여러 가지의 면과 모서리 그리고 꼭지점을 가지는 애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이번에는 꼭지점, 모서리를 가지지 않는 애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런 애들을 회전체라고 하는데요. 얘좀 뭐? 자, 평면도형에서 어떤 변을 회전축으로 하거나 혹은 평면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회전축을 설정해서 그 회전축을 기준으로 1회선 했을 때,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그 궤적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을 회전체라고 합니다. 자, 회전체의 특징은요. 네. 모서리를 가지지 않아요. 모서리가 없다. 네, 모서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기에 모서리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죠? 모선 위에 친구들. 예를 원기둥 들면 같은 경우. 원기로 모선 친구들. 저 애기 오. 누나한테 된 거예요. 대충 그릴게. 네, 좋아요. 근데 대충 그리는 것 같아. 자, 이거 네. 모서리처럼 보인다, 그치? 네. 아, 그렇긴 해요. 네. 요거 모선 아니에요? 모서리처럼 보인다. 네. 네. 그런 애들 모선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했던 거는 부채꼴 얘기할 때 나왔던 거죠? 선생님, 네. 그러면 그 위에 원기둥 위에 저 선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다르지 않아요. 이거요? 네. 요거는 곡선. 곡선 아니지. 향. 전개도로 보면은 네, 전개도로 보면 밑면에 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걔는 모서리가 근데 달라요. 모선하고 달라요. 근데 모선은 뭐지 입체도형 이럴 때도 모선이고 평면도형일 때도 모선이네요. 근데 둘이 같진 않죠. 같지는 않아요. 전개도로 봤을 때 얘네들을 모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개도로 찢잖아요, 얘를. 네. 그럼 부채꼴이 나오겠죠? 아 동그라미가 생기네. 여기가 이 선이 될 거기 때문에 모선이라고 부를 거긴 한데 네. 평면도형의 모선하고 다른 이유는 얘 조금 돌려봐. 돌려. 조금 돌려도 선은 보이죠? 네. 근데 아까 그 선하고는 다른 선이죠. 네. 네. 그래도 얘도 여전히 모선이에요. 그럼 면 모면 밑면과 비슷하네요. 모면 아니에요 모면. 쩐다. 애초에 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지금 선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보는 것이 선이구나. 보이는 것. 여기 지웁니다. 네. 지워도 돼서? 네. 흥미롭네요. 저는 충분히 외웠어요. 여기서 퀴즈. 여기서 퀴즈. 빠밤. 괜찮아요. 우리 단원평가 볼 때 충분히 퀴즈가 나와요. 할 거니까. 다음에 가보이제 1번 표를 써놓으시고. 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진짜 끔찍하다. 여기서 보여주요? 와 학교에 많이 나올 것 다음 같은데. 너무 귀찮겠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 네, 그건 많이 나왔어. 국어 시간에 품사 다 쓰세요 나와서 선생님. 나 아직 컴퓨터 안 했는데. 못 동영상이 뭐예요? 먼지가. 아직 안 배웠다니까. 응? 컴퓨터 아직 안 배웠는데. 체험 꾸며준다. 체험에는 뭐가 속하죠? 대명사 남자 말고. 동사는 용원. 조용히. 얘들아, 다들 셔터 뻑뻑. 다들 조용히 하자. 왜 이게 어리석지? 뭐라 해야지? 자, 아까 회전체는 회전축을 설정하고 평면도형을 1회전 시켜서 나타나는 입체도형이라고 했는데 네. 각각 어떤 평면도형을 돌리는지에 따라서 다른 회전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회전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고요. 아예 다른 거를 회전시켜서 다른 걸 만들어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원을 회전시키면 도넛 모양 회전체가 나올 거예요. 네. 육각형 반쪽알이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회전시켜도 되죠. 그래서 여기 없는 모든 가지색의 회전체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다면체랑 마찬가지고 무수히 많나요? 우수히 많을 수 있죠. 어떤 평면도형을 회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 이렇게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라고 보셨니? 네. 네 가지죠? 그렇네요. 네 가지예요. 그럼 이 친구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아, 왼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카메라 안 찍네. 카메라 감기. 다 안 찍혀서 아쉽네요. 여기도 사다리 잘린 거 아닌가? 아니야. 자, 이 친구를 여기를 회선축으로 해서 돌리면 뭐가 나올까요? 저 원기둥이 생겨요. 원기둥이 돼요. 나오겠죠. 맞아라. 아. 원 뿔이 돼요. 이상한. 점선. 보이는데요? 아, 보인. 너무 잘하죠. 공격을 해. 약간 고조가 됐는데. 자, 이번은 원뿔이 되겠죠? 원뿔? 원뿔. 네.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은 갑불대 같이 생겼다. 갑뿔대는 아니고 원뿔대. 원뿔대. 갑불대도 아니고 원뿔대. 각 없는 불대. 자,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구. 뭐가 나옵니다. 원이라고 할 뻔했다 또. 선생님. 별건 없는 사이. 그 원뿔대에서 있잖아요. 응. 그 모선이 있지 이렇게. 모선이 한쪽은 이거? 네, 저거 네. 달라도 돼요? 안 돼요. 각도가 이렇게 달라도. 등변 사두리 회전체가- 소리라고 하는 거야. 회전체잖아. 회전. 회전체니까 근데 똑같아. 다른 회전체니까 무조건 똑같지. 무조건. 이쪽이 저쪽으로 회전하면서 나비 효과. 똑같이 가겠죠. 아. 네. 그래서 어떤 사다리꼴을 회전시키든 간에 왼쪽하고 오른쪽은 무조건 대칭이어야 돼요. 근데 없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없을 그 때. 미술 시간에 한쪽에다가 나비 반쪽알이 그린 다음에 접으면 나비 생기잖아. 칼군합니다. 오. 아, 네. 표현 멋진데? 네. 그래서 좌우는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회전체. 근데 만약 다른 경우 있잖아요. 없어. 아니 그 회전체 안 돌리고 그냥 그리는 거구나. 회전체잖아. 그럼 회전체가 디디 회전체. 선생님. 네. 단원 평가에 회전체만 보여주고 그럼 그림 나비를 그리는 이렇게 했는데 거 드래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체 그리는 방법을 저번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돌리기. 저 정선이랑 선분만 잘 그리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런 평면을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겨냥도를 그리라라고 하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을 다 일단 찍으세요. 네. 시선들을 다 찍고 좌우를 대칭시켜서 선대칭 도형 초등학교 때 배웠죠? 상대친구요. 선대칭 도형. 네네. 이 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을 시켜서 똑같이 점을 찍어 주실 거예요. 왜안 끝나지? 기술 시간에 배운 거 같아. 기술 과정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이간 시간. 이번에 왜 이렇게 오래 갔지? 물 떨어졌어? 네, 이게 다리 교각같이 아까 좋은 게 생겼는지 생겼다. 모르겠어. 아, 저거구나.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선은 실선으로 그려주실 거고 안쪽에 있는 선은 점선으로 이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네? 이 점하고 이 선하고 이 선은 지워주시고 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면 반대쪽도 있겠죠. 네. 반대쪽은 안쪽 선이니까 점선으로 그려주실 거예요. 무조건 그러나요? 그다음 여기랑 여기 실선으로 이어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안쪽은 점선으로. 많이 빡센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그냥 연결해줘요. 실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 잠깐만. 아 눈이 안 그 나무가 역변. 뭐지? 살짝 되게 그 뭐라 해야 네. 삶은 고기? 케이크처럼 생겼어요. 보이는 맛있겠다. 왜 여기 지워주시고 이렇게 맛있는 일이 너무 왼쪽으로 갔네. 아까 초콜릿 부스 같아요. 이거 그 뭐냐 이거 깡깡깡 하는 거 있잖아. 모루. 깡깡깡. 흑색물 그다음에 여기 녹이는 모자에다가 바구니 있는 것 같아요. 모자 위에다가 바구니.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안에 이런데 점이 하나 더 찍혀 있을 수도 있겠죠. 아. 이런 경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니까 휴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휴지.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휴지 많이 나와요. 주머니. 안 어려워요. 눈알 같아요. 대신 점선 빼먹으시면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회전체로. 네. 보이지 않는 선. 그래요. 자, 나타나는 도형 원기둥이에요.
원피도 직사각형을 돌렸을 때 각불. 아, 직박삼각형을 돌리면 원뿔이 나타나고요. 사다리꼴을 돌리면 원뿔. 원뿔대. 원뿔 때 대. 단원을 돌리면 음. 9가 나옵니다. 근데 타원이 되지 않을까요? 반원. 이렇게 하면. 하원도 되겠지? 파운도 되지 않나? 단원 돌렸을 때 얘기하고 있죠. 아, 반원. 부채꼴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채꼴을 돌렸으면 이상하게 생기지 어떻게 않을까? 될까? 뭐 이런 거? 아 말고 오직 팔꼴? 같은 거. 그런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 다음 회전축을 포함한 단면으로 잘랐을 때 지금 회전축이 이렇게 돼 있겠죠? 네. 네, 포함하는 단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로로 잘랐다 라고 할 때 나타나는 단면은 뭐가 나타날까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네? 그러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전축을 포함한 단면으로 잘랐을 때는 원래 있던 평면 도형이 좌우 대칭으로 붙었을 때의 단면이 나타나게 돼요. 네. 이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 네 이렇게 붙겠죠. 이등변 삼각형 될 거예요. 이 친구는요? 등변사다리꼴. 네, 등변 사다리꼴. 우리 분들이 지금 등변 사다리꼴이 뭔지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그냥 사다리꼴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등변 까먹었어요. 등변사다리꼴. 네, 이등변 사다리꼴이랑 등변 사다리꼴이랑. 라고 모르겠다. 이 자를 오. 생각한 거야. 자르면 무조건 원이 나오겠죠. 원. 자르면요? 그리스. 이렇게 잘라도 원. 아. 이렇게 잘라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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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전축의 수직인 단면이라고 한다면 회전축이 이렇게 세로로 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잘랐을 때, 원. 이렇게 잘랐을 때, 원. 자, 원 나올 거고요. 원. 다 원인가? 이 네, 친구는 이쪽도 원. 이쪽도 원. 수직 단면이 뭔 뜻이에요? 1. 이쪽도 원. 원. 다시 회전축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거의 수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로로 잘랐을 때, 김밥 있어, 김밥. 아. 김밥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고 단면을 봤을 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회전축 포함은 케이크 자를 때. 앞에서 봤을 때 말고 위에서 봤을 때라고. 아 위에서 봤을 때. 핑크 소시지.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나요? 네. 자, 구의 특징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구는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무한대로 방향으로 자를 수 자르든 있어요. 간에 나오는 단면들은 전부 원. 똑같이 원이 될 거예요. 원. 아니, 구가 이렇게 너가 있죠. 구를 잘라봐. 구를요. 지금 회전축 포함, 응. 회전축 수직 아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쬐끔 잘라도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자르든 간에 나오는 단면은 모두 다 동그라미. 원이 된다는 아 얘기예요. 단면이 원이에요. 단면, 네. 단. 됐나요? 네, 크기는 다 다르겠죠. 단면. 크기는 다 달라요. 달고. 그러면 그 단면이 제일 커질 때는 언제일까요? 지름. 지름. 네, 지름 셀 지름대로 잘랐을 때. 지름대로 잘랐을 때는 그 단면이 가장 커질 때겠죠. 네. 자, 됐으면 됐어요. 네. 4번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 한두 개밖에 못 풀겠는데? 4번 친구 어려워 보여요. 그냥 말고 4번 12번 12번. 너무 어려워 보여. 12번. 12번이요? 16번. 너무 머리 아픈데? 12번. 그러면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자르고 자르고 단면의 모양 삼각형 사다리꼴. 여기다 L이랑 M 사이에 U 넣고 M이랑 N 사이에 E 넣으면 야, 이등변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이 방향대로 자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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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네. 그냥 삼각형인 거. 됐나요? 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 크림이 뭔 뜻이지? 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자른다고? 검으로 너무 이렇게 이상했어. 사선으로 싹 자르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이상해. 이렇게 쑥 뺀 다음에 뭐냐 철판 같은으로 자를 수 있고. L, M, N이 한 평면에 있고 그걸 자르면 되는 걸걸? 맞아요. 전기도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전에 평면 배웠을 때 한 거 같은데 정 잘했나 한번 봤어. 자, L, M, N을 지금 한 평면이 있죠? 네. 점 3개가
한 평면 위에 있다고 얘기할 때 그 평면은 딱 하나로밖에 정해지지 않아요. 네. 이대로 자릅니다. 네. 쓱. 싹. 뭐가 나오지? 자,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요. 네.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 네. 그 평면은 확인하세요. 많은 건데? 평행사변형.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네. 네. 자르는 방향이 이렇다는 거고 단면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네. 그러면 BD를 지나겠죠. BD를. 띠띠. 맞아요? 네. BD를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네. P. 자, 이때 LM 선분 LM은요 LM이랑 같죠. 네. 그리고 LM. 얘는 또 MP랑 같아요. 많은 건. 그리고 또 많은 거가. LP랑도 같겠죠. 뭔 소리야? 그럼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LN은요 MP랑 같겠죠. 네. 네. 그럼 마름모가 아니라 마름모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불러요. 사각형. 아. 저 다각형이에요? 네, 정사각형. 우리 저 사각형이에요? 한번에 새로운 친구보다. 자, 활용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의 활용처럼 네.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걸 하기 전에 전에.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네. 내가 문제 풀면서 한두 번 보긴 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못 푼 것도 많아요. 는. 아 그거. 눈 두 개 있는 거 갑자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 그거는 배웠잖아. 그러니까. 왜 자꾸 부러지지? 뭐 그 만약 A는 뭘 곱하고 또 뭘 곱하는 건지 알겠어. 아니 이거 곱하는 건가 뭘 어떻게 하면 된대. 아니 그 열방정식 맞추는데 뭐. 예를 들어 A. 이딴 거. 열방. A는 B는 C가 있으면 A는 B, A는 C 그리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네, 이 경우에는 사실 이 전에 연립 방정식의 풀이 때도 배웠던 건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좋아요. 너무 헷갈려. A는 B는 C 형태라면 지금 보이는 식이 세 개가 있죠. 네. 등식은 두 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등호가 두 개가 있고. 네, 등호가 두 개니까. 근데 두 가지 등식을 골라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등식을 뭘로 정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겠죠. 네. 네, 등식을 기준으로 A는 B, A는 C 이렇게 고를 수도 있을 거고요. A. B는 C 아. 그리고 B는 A. A는 B. A는 B랑 B는 C C는 A. 할 수도 있고 또 B는 C랑 A는 C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셋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는 그때그때 달라요. 문제에 따라서 보통 여기에 미지수가 막 두 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그냥 상수항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상수항을 포함하는 A는 C, B는 C로 고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미지수가 없고 그냥 X랑 Y만 있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는 상관이 없고 문제 푸는데 용이하게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연립방정식에서 보통 해가 몇 개가 나오죠? 해가 두 개요. 이상. 두 개요? 많이 있지 않아요? 연립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보통은 아 무슨 해를 한 쌍이 나올 거예요. 네. x는 뭐, y는 뭐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가 특수한 경우에요. 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고요. 해가 없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어떻게 선별을 하면 되냐면 똑같은 거는 무슨 말이야? A는 B는 C. 약간 항등식처럼 생긴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모든 방정식에서 무수한 해를 가진다라는 건 당연한 소리를 했을 때 무수한 해를 가진다. 1 더하기 해가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무수한 해를 가진다는 건 x랑 y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항등식의 개념에 부합하는 애들이겠죠. 네. 즉 식을 정리를 했을 때 0은 0, 0은 0.
꼴이 되면 돼요. 해가 없을 때는 식을 다 정리하셨을 때 0은 A? 0은 A? 뭐 0은 10? 예를 들어 한 2, 3, 5 여기 무슨 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다. 네, 0이 아닌 상수가 들어가야 돼요. 0이면 무수히 많은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번 다 정리해서 식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귀찮죠? 네. 그래서 식을 정리하지 않고도 무수한 해를 가지는지 아니면 해가 없는지 아니면 해가 한 쌍만 나오는지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한 쌍의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네. 지금 x랑 y에 다 개수들이 달려있죠? 네. 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개수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리고 2분의 2 그리고 f분의 c 많이 들어갔는데. 개수끼리 나눴어요, 그죠? 네. 이걸 하는 이유는 개수들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다 나눴을 때 그 비율이 다 똑같다. 같다. 그러면 무수한 해를 가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 있냐? x 플러스 2y는 3이랑 2x 플러스 4y는 6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자, 이걸 정리해서 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미루다. 위에 식 2 곱해서 내려옵니다. 빼면 x 사라지죠? 0. X는 y 사라지죠? 0은 0인 걸. 사라지죠? 네. 그러면 0은 0꼴이죠. 자, 이거를 계산하기 전에 이거만 보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아까처럼 분수로 만듭니다. 2분의 1 그리고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네.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셋 다 똑같죠. 이러면 무수한 해를 가지게 됩니다.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개수만 뽑아낼게요. 얘 1대 2대 3이죠. 네. 얘는 2대 4대 6이죠. 근데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면 얘도 1대 2대 3이에요. 오. 자, 이러면 두 식의 개수의 비율이 똑같죠. 네. 이런 식은 어떻다? 무수히 많은 무수한 해를 가진다. 구하기 편하네요. 해가 아빠가 비슷해. 자, 똑같이 개수끼리 분수로 만들어졌는데 얘네 둘은 똑같아요. 근데 상수의 비율이 다르다. 나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x 플러스 2y는 3 그리고 2x 플러스 4y는 5 이런 경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에 식 2 곱해서 내려옵니다. 2x 플러스 4y는 6이죠. 빼주시면 여기 0, 여기 0.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아, 마이너스. 그래서 0은 마이너스 1. 이거 말 되는 식인가요?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x랑 y에다가 뭘 넣든 간에 전부 말이 안 된다. 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됐나요? 네. 다시 미지수의 개수는 비율이 똑같은데 상수항은 비율이 다르다. 이러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이 네. 여기까지 해가 특수한 경우에 연립방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실생활 들어볼까요? 아, 활용. 네, 활용이요. 소금물. 소금물도 나오죠? 농도. 농? 거의 다 외웠는데. 농도도 나오고요. 아이 어렵다. 자, 기본적인 유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경우에. 근데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유형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일단 거속시 얘기를 좀 할까요? 네. 무당벌레. 거속식 그 뭐 무당벌레. 마우스. 무당벌레 그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거 그 있어요. 거속시 풍뎅이. 네. 거속식 평냉이. 마우스도 돼. 아 마우스지 그치. 마우스는 그치 말고. 오수문. 혹시 블랙 그거. 아 알아요. 그거. 알죠. 네. 그러니까 어느 중에서 출발 같은 곳으로 가면 이거 빼기고 맞아. 만났을 때. 다른 곳으로 가면 플러스
길이요. 둘레의 길이다. 이거 뭐지? 다른 다른 호수랑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얘들아 조용히 좀 설레. 두 명의 사람들이 호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문제 따라 달라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시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을 경우에 얘 이렇게 가겠죠? 네. 얘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이렇게 가다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몇 분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간 거리는요. 더했을 때 얼마나 나올까요? 그 소수 둘레. 이 호수의 둘레가 되겠죠. 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네.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간 거리는 더하면 호수의 둘레가 된다. 네.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빼고 빼. 더한다. 더한다. 자, 두 번째. 같은 방향으로 갔을 경우 이게 문제인데요. 빼주면 둘레가 나온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만났어요. 만났다는 건 어떻게 된 거지? 맨 처음에 앞에 있는 한 바퀴 돈 거예요. 한 바퀴를 네, 속도가 일단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럼 빠르게 걷는 애가 한 바퀴를 돌아서 만났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노란색이 요만큼 갔어요. 이제 파란색이 겁나 빨라. 슈 처음이네. 여기까지 왔어요. 됐나요? 네. 네. 자, 그럼 두 사람의 간 거리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즉 노란색 친구가 걸어온 거리만큼 두 사람은 겹쳤어요. 네. 네. 자, 그러면 파란색 애가 간 거에서 노란색이 간 거리를 빼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호수의 둘레. 호수의 둘레가 나오겠죠. 와 많이 나오네. 호수 둘레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겠죠. 네. 맞아 많이 좋아져. 그래서 간거리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해서. 네. 강물도 있었구나.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뺍니다. 뺀다. 그랬을 때 호수의 둘레가 나올 거예요. 호수는 이게 호수 문제에서 식 세우는 방법이고요. 강물. 네, 강물. 어렵죠. 제가 제일 강물은 좋아하는 뭐예요? 거예요. 강물이 제일 그 많이. 강물. 파도 바람 때문에 푸슈 바람 아닌데 바람인데. 아 파란. 자, 강물일 수도 있고요. 비행기일 수도 있어요. 비행기. 바람이 불 때 비행기. 난기류. 아니면 뭐 달리기를 하는데 바람이 분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 말도 안 되는데요. 원래 그런 거 있어. 바람이 근데. 네, 근데 그런 적 있어요. 가고 있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네, 바람이 불면 힘들죠. 러닝머신에 저. 시원하지 않나요? 아니 그. 너무 아니 좋아하는 바람 있잖아. 바람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아 그런 데는 그런 거였어.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방해될 수 방해가 될 때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게 강물일 수도 있고 강물에 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행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달리기일 수도 있다. 다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시면 아 이거 그 강물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아시겠음? 이유라 듣고 있니? 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강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강물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재밌어요 지금. 네. 어려워요 너무. 너무 좋아요. 자, 배를 타고 갑니다. 네. 또 저어서 가요. 또 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틸 수 있어. 그냥 흘러가는. 네. 정질 때문에. 유유히 흘러간다.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겠죠. 네. 네.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상류고 이쪽이 하류라 칩시다. 하기라고. 그러면 강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네. 자, 강물에 속력이 있을 거예요. 네. 강물이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갑니다. 실제로는 일정하지 않을 텐데 문제에서 일정하다고 할 거야. 그럼 가정을 하겠어요. 또 자, 이런.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갈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네. 강물하고 부딪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네. 거슬러 올라갈 때 강물의 속력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강물이 예를 들어서 10m/s로 너무 많네요. 하고 있고요. 나는
30m/s로 갑니다. 소보다 그렇게 넣어서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즉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나의 진짜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20? 20이게 되죠. 왜? 내가 30으로 가는데 10의 강물이 방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좀 빨리. 엄청 거슬러 올라갈 때는 1초당 30.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주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이번에 내려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요. 네. 자 이러면 강물이 나한테 도움이 돼요? 방해가 돼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너도 좋대요. 되죠. 나는 30으로 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막 10으로 뒤를 밀어. 엔진. 이러면 40. 나의 속력은 얼마가 돼요? 40. 40이 되겠죠. 엄청 너무 빠른데요, 선생님. 1초에 40m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트 타고 제주도 가지고 우사인 볼트가 빵. 40m? 아니, 아닌가? 자 이것들은 다 속력을 구하는 문제예요. 네? 2.5초 만에 네. 완주. 이때 나의 속력은 배에서 강물을 빼준다. 이때 나의 속력은 배에서 강물을 더해준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기차 문제예요. 기차 그거 터널, 네, 모시기. 터널. 엄청 어려워 보이서. 터널 더하기 자 모시기. 터널이 있고요. 아니면 뭐 다리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머리가 들어간 다음에 그거 아니야? 맞아. 기차 길이 알아야 근데 이거 문제 알려면 기차 길이가 제일 중요해. 자 틀수가 있어요. 오. 잘 그렸다. 네, 더가 감사합니다. 토마스다. 이거 닮았네. 닮았어. 귀엽다. 깜찍해. 기차가 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완전히 지나간다. 완전히 간다. 너무 많이 했어. 기차가 철교를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10초가 걸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네. 자 그럼 완전히 지나갔다라는 거는 거리, 기차가 지나간 거리를 카운트를 해볼게요. 자 이때부터 시작을 했겠죠. 네. 기차가 철교에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할 때부터 철교가 예를 들어서 한 얼마라고 했다? 5m. 10m. 10m라고 하죠. 10m에 자 이때부터 기차가 10m를 갔을 때 기차 어디 있을까요? 기차 10m 가면 맨 끝부분 뒤에 등. 아니 엉덩이. 빵댕이. 빵댕이가 붙어있죠? 자 철교가 끝나는 부분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완전히 지나갔네. 이게 완전히 지나갔네. 기차가 10m를 이동했다면 아. 됐나요? 이거 네. 완전히 지나간 거라고 할 수 있나? 아니요. 아니죠. 기차가 빵댕이를 바로 앞에서 빵댕이. 빵댕이가 철교를 지나가는 순간 철교의 끝부분에 빵댕이가 지나가는 순간 그때까지가 완전히 지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이건 얘는 10m를 이동한 게 아니죠? 네. 얼마나 이동한 거예요? 5m. 기차의 길이 10m하고 그 기차의 그 몸뚱아리 길이. 이거는 다리의 다리의 길이.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 더한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그 이동거리. 이동거리.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터널. 터널에서 기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았던 시간이 뭐 3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면 얼굴이 아니라 빵댕이가 들어가야 돼요. 네, 빵댕이가 들어가는 빵댕이가 순간부터 들어가는 카운트를 하겠죠. 얼굴까지. 이제 얼굴이 나오기까지. 아니지. 맞지? 뭘? 이제 얼굴이 이제 딱 이제 나오기. 이때부터 카운트합니다. 터널의 길이가 10m라고 한다면 얘가 10m 이동하면 어디로 가 있을까요? 10m. 그러면 이제 얼굴까지. 빵댕이가 이미 넘어갔어요. 네, 빵댕이가 나오는 순간까지가 10m예요. 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던 거라고 할 수 있죠. 얼굴이 네 보여요. 얼굴이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잴 거예요. 토마스. 토마스 김밥.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차는 얼마나 이동한 걸까요? 기차의 길이요. 길이
다리 아니 2m 빼기 기차의 길이. 네, 이 경우에는 다리 빼기 기차의 길이.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를 빼주셔야 돼요. 이런 게 있었구나. 문제 푸는 거. 그게 기차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터널이 아닐 수도 있고 다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같은 바리에이션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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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번째 있나요? 만약에 터널 말고 다른 게 나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다리로 이게 나왔어. 다리에 완전히 올라갔던 시간. 이 나라도 있던데 나라. 그래서 어느 쪽인지 너희들이 보고서 판단을 해야 돼. 더 해야 되는 건지 빼야 되는 건지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서 너희들이 결정을 하는 거야. 직접 그림 그리면 편하겠네요. 직접 그림 그리는 게 편하죠. 오래 걸리지. 네, 그리고 보통 활용 문제가 다 문제가 길거든. 그쵸, 엄청 마지막에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중간중간에. 정보가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너희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거기서 주는 정보값에다가 유의미한 정보값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야. 왜냐면 필요 없는 말도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문제가 길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 책 잘 안 읽거든. 그래서 문제 읽는 것도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만의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해. 내가 추천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물론 너무 복잡하게 그리지 않고 수직선 정도로 그리는 거. 근데 이거 네. 너무 뭔가 플러스 너무 좋아요. 뭐 실제 시험 볼 땐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시간이 너무. 난 그림인데. 지구 잘 그려낸 걸. 그냥 이 정도로만 그려도 되고요. 저 그렇게 그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편하기만 하면 돼요. 버스 같아요. 저 버스. 타요 같아요. 자, 그리고 1문제가 있는데요. 하고 그거 분수. 분수. 네. 자, 1문제는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만 하고 넘길게요. 너무 쉬웠어요. 1하고요. 물통을 채우는 문제. 아 같은 맥락이에요. 호스를 갖다가 물통을 채운다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자, 이런 거. 어이없. 1도 그렇고 호스도 그렇고 똑같아요. 다 된 상태를 1로 보는 거야. 그럼 호스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그리고 1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혹은 1시간에 단위 시간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16분의 1이다. 그러면 그 친구는 16시간 동안 혼자 일을 하면 네. 일을 끝낼 수 있다. 네. 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뭐 있었지? 분수. 분수 했고 제일 싫은 농도. 물 떠내기. 네, 농도요. 아 근데 그게 가장 이해 안 가요. 그 해발고. 가열시켜가지고 물을 증발시킨 다음에 소금만 남게 하는 그 말도 안 그런 되는. 다음에 또 소금을 그 없어진 양만큼 또 자, 넣어.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건 똑같은 거잖아. 농도가 뭐죠, 여러분? 농도요?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 아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소금의 양. 소금의 소금의 그 비율. 정도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무언가가 얼마나 거기에 이제 잘 용해되어 있는지 잘 용해되어 있는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섞였는지가 문제예요. 1억.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꿀물을 마신다 칩시다. 꿀물이요? 꿀물. 네. 맛있다. 꿀물의 농도가 진하게 하려면 같은 물에다가 꿀을 얼마나 넣으면 돼요? 더 넣으면 돼요. 많이 넣으면 농도가 진해지겠죠. 네. 같은 물 대비 99%. 소금이든 꿀이든 설탕이든 상관없이 그게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을수록 농도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네. 네. 그럼 100% 농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물이 없어요. 물이랑 물이 양이 없어요. 온리꿀. 물이 없고 온리 꿀인 상태가 농도가 100%인 상태. 물이 없다고요? 네, 소금물로 치자면 곰돌이. 물이 없어요. 그냥 소금이에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물이랑 같은 양이 들어있으면 물이랑 같은 양이 들어있으면 50%죠. 50%예요. 네. 와 짱겠다. 물보다 2배로 더 들어있으면 물보다 2배로 더 들어있으면 25%. 75%. 안 돼요. 아, 75%. 아니지 않아요? 맞죠? 물보다 2배로 들어있으면 소금이 더 많은 거죠. 네, 근데 물보다 3배면 2배면은 아니요, 100%는 진짜 소금만 있는 상태, 물이 없는 상태예요. 물이 없는 상태예요. 네. 99%면 물이 한 줌이나 되는 거예요? 물이 한 방울. 99%의 소금물이라면 전체가 100g이라고 쳤을 때 소금이 99g 들어있는 거고 물은 1g 들어있는 상태가 그냥 99%죠.
아니 그냥 소금이라고 해. 물을 살짝 섞어. 네, 그 정도가 99%고요. 100%는 진짜 물이 없고 소금만 있는 상태. 그럼 0%는 0% 아예 어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 없어요. 생물. 생물. 네, 그게 0%. 뭐 그런 거는 소금물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물이라고 하죠. 그냥 물. 오늘 약간 그냥 소금. 이제 철이나 은 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 광석. 네, 학금 문제도 있죠. 그거 너무 맞췄어요. 구리. 맞췄습니다. 저 재밌는데. 학금 문제도 똑같아요. 줄이에요. 소금물이랑. 학금에 뭐 구리를 기준으로 삼다. 그러면 구리에 너무 어려운데. 뭐가 들어있을까? 규소가 얼마나 첨가돼 있는지 그런 거예요. 산화철. 그 뭐냐 비율이 있으면 구리가 페인트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 페인트도 있어요. 페인트. 페인트 문제는 조금 달라요. 페인트가 뭔데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감. A에는 뭐 1500 정도 3대 5로 아니 너무 빨간 어려운데. 물감, 파란 물감이 들어있고 B에는 그거 너무 어려워. 2대 7로 빨간 물감, 파란 물감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새로운 거에서 내가 A랑 B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C라는 페인트를 만들어내려고 해. 네. 이 페인트에 뭐라도. 5대 5? 5대 5의 비율로 빨간 물감, 파란 물감이 들어있으려면 얼마나 A랑 B를 넣어야 되는지 같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농도랑 조금 다른 문제야. 공배수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 최대 공배수.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210. 문제긴 해요. 210.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물감 한 되게. 개.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물감 없어요. 여기 물감 한번 없어요. 찾아봐요. 물감 있어 여기. D에 있을 것 같아요. D. 있다 여기. 함수야 그게. 아, 여기 없네요. 함수구나 그건. 스텝 뒤에 있으려나? 진짜가? 없는데 제가 시대 때 봤는데. 없어요. 없던데요? 있어. 시험 문제도 있다. 시험 문제. 스텝 B에 있을 수도 있어요. B는 네. 절대 없어. 그 평균도 있잖아요. 평균. 뭐야? 평균이야. 뭔데? 함수에 있을 것 같아. 1차 평균 문제 있다. 아예 참새는 없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쌤이 수요일에 테스트에 1태 넣어놓고 그때 설명해드릴게요. 계단 문제도 안 있어요. 돼. 계단 문제. 지금 미리 칠린 계단 문제도 왜? 있어요. 계단? 그렇지, 무한의 계단. 계단. 네, 계단도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계단은 뭐지? 이런 게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네. 동준이랑 동민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은 몇 칸? 네, 이기면 3칸 올라가고 지면 1칸 내려가서 비기면 결국에는 몇 칸 차이 나냐? 네, 몇 칸 차이가 낫다. 나 있을 때 누가 몇 번 이기고 누가 몇 번 졌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건 동준이가 3번을 이겼어요. 그럼 동준이 몇 번을 졌어요? 네 번. 아니 3번 졌어요. 3번을 졌어요. 두 사람이서 대결을 한다면 한 사람이 이긴 만큼 다른 한 사람은 진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 문제 있잖아요. 평균이요? 평균은 쉬워가지고 굳이 할 필요 있죠. 여학생 남학생. 그거 작년 증감 문제 있을 수 있죠. 그거 증감 문제. 너무 힘 작년에 우리가 자, 이 이상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페인트는 다 이거 약간 그런 문제 있잖아요. 시험 문제 있잖아요. 30문제 출제된 문제 아닌데 거기서 24번이 저는 그거네요. 70점이 맞았어요. 뭐? 작년 자, 학생 24번 볼게요. 2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너무 그거 알아요. 얘들아, 네. 24번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죠? 마지막에 구하는 게 올해 아니에요. 여학생인지 작년에 여학생인지 올해 남학생인지 작년에 남학생인지를 보셔야 돼요. 네. 이거 가지고 다 잘 풀어놓고 틀리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변화량. 네, 변화량 문제인데 마지막에 구하는 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리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올해에서 올해 여학생이면 우리가 구하는 미지수에서 변형을 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하는 방법 까먹었는데. 아니었는데 100점. 자, 일단 작년 학생 수가 800명이나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작년에 학생이 있고 올해 학생이 있을 거야. 네.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를 미지수로 설정해야 될까? 그 여학생이 좋지 않을까요? 남학생이 작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작년- 미지수를 2개를 정해야 돼요. X, Y를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라고 그래서 해서 하는 자, 근데 XY를 남학생, 여학생으로 둘 거야. 근데 작년에 학생 수가 있고 올해 학생 수가 있어요. 작년 하지 않을까요? 작년 하는 게 편하겠죠. 왜? 당연하죠. 작년에 학생 수 800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네. 우리는 간편하게 x 플러스 y는 800이라고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그럼 우리가 x 값이랑 y 값을 구해. 네. 지금 나온 거 언제 학생이냐? 작년. 작년에 학생이죠.
여기서 물어보고 올해의 여학생이죠. 증가량에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고 그냥 그거 무지성으로 써버리면 틀린다. 틀려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랑 맞게 변형을 시켜주셔야 된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x 플러스 y는 800이라고 나왔죠? 네. 왔어요? 자, 연립방정 시험을 활용 풀 때 제일 중요한 거 맨 처음에 뭐부터 쓰고 시작하셔야 된다. 우리가 미지수를 뭘로 설정했는지 그거를 반드시 쓰세요.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냥 쓰고 시작하세요. 네. 습관 들이세요. 네. 네. 시험 봤는데 너네 안 써 있으면 나 틀리게 할 거야. 옷도. 알겠지? 또 했어. 4년 간단하게라도 써놓으세요. 남학생 네. 여학생. Y 작년 여학생 이 정도로만 쓰셔도 돼요. 작년 자, 그럼 x 플러스 y는 800이죠. 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올해는 8%가 줄고 6%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22명이 줄었다고 하죠. 네. 지금 보시면 얼마나 변화가 되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돼. 변화량만 가지고 식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는 변화해서 그 결과로 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 두 가지 다 해볼게요. 배우는 거니까. 변화량부터. 네, 변화량부터. 하나부터 하시면 남학생이 8%가 줄었어. 네. 줄었다는 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됐다. 100분의 90. 그러면 100분의 8이 줄었다. 네. 그 다음 여학생 2% 늘었죠. 늘었다는 건 플러스로 표기할게요. 100분의 6. 플러스 100분의 6y 6y 했더니 22명이 줄었다고 하죠.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마이너스 22.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학생 8%, 남학생 8% 줄었으니까 지금 얼마나 있어? 100분의 92x. 100분의 92x 있고요. 플러스 여학생 100분의 106y죠. 네. 전체가 800이랑 820. 자, 22명이 줄었다고 하니까 800 마이너스 778. 778 778. 100 곱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식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차이 아시겠나요? 첫 번째는 변화량,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지금에 비해서 얼마가 변화가 됐는지만 가지고 식을 세운 거고요. 두 번째 식은 학생.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변화해서 지금 몇 명이 있느냐 가지고 식을 세운 게 두 번째 식이야. 위기 없이 편하지 않아요? 지금은 위계 훨씬 편하죠. 문제에 따라. 네, 문제에 따라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 두 번째 식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식 세우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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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푸는 건 여러분은 그냥 할 수 있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네. 23분. 23번 23번이요? 아, 23번도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이거 넘기고. 네, 여기서 어렵지 않아요, 이거? 네. 몇 개나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아이 주장이 자연수에 대한 문제,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 나이에 대한 문제, 유형에 1, 2, 3, 4, 대한 문제. 5, 6, 7. 이건 도형에 대한 문제네. 네. 7x 10개. 10을 하나 세울 7x는 3y 왜 7x요? 네, 자, 이거 보시면요. 지금 직사각형이 다 똑같은 직사각형이죠. 네. 그럼 우리들은 이 직사각형,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를 볼 거예요. 가로. y로도 여기의 길이랑 X, Y. 같아요. 여기의 길이랑 같겠죠. 그럼 네. 우리들은 쬐끄만 직사각형의 가로를, 뭐 가로를 하든 세로를 하든 상관없지만 가로를 x라고 하고 아이고 3X는 세로를 y라고 한다면 지금 이쪽을 보시면 가로가 3개가 돼 있죠. 네. 3x예요. 3x는 실화에 이쪽을 보시면 y가 몇 개 있어요? 7개, 7개 있어요. 실화이, 그래서 우리는 3x는 CI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반대 뭐지 x랑 y 바꾸는 게 괜찮죠?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대신 뭐가 x고 뭐가 y인지 반드시 연기해 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식은 지금 둘레의 길이가 62cm라고 돼 있죠? 네.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나온 정보들은 전부 활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가끔씩 페이크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가짜 정보 가짜 정보. 거짓말이었다. 네. 감정카드 발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우리가 써먹어야 될 정보, 쓰지 말아야 될 정보 판단하셔야 돼요.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정보가 몇 개 안 나와 있죠? 네. 지금 이건 다 둘레의 길이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둘레 뭐 하시면 되죠? 네. x가 몇 개 있는지, y가 몇 개 있는지 둘레에서 보시고 식 세우시면 됩니다. 근데 네. 세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재밌네요. 자, 그 다음 일 같은 거 하죠. 일은 뭐? 응? 일 재밌어. 1 일? 29번인 열차 할까요? 30번? 네, 30번에 1문제 있으니까 30번 한번 해볼게요. 네. 29번은 꽤 어려운 네, 거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30번 어려워 보입니다. 30번 한번 볼게요. 네. 준이랑 동생이 하면 4시간 만에 맞힐 수 있는데 어쩌고 이 첫 번째 마디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 미지수를 뭘로 설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준이랑 단위는 단위 시간이죠? 네. 그러면 준이랑 동생이 1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 일의 양이라고 미지수를 세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간이 아니고 일이었으면 뭐 4일 동안 맞출 수 있다 이런 거였으면 1일 동안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네. 아, 그러면 써줄게요. x는 준이 X는 준이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Y는 y는 동생 동생 1시간 동안 일의 양. 아, 그럼 식 세워봅시다. 4시간 만에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준이랑 동생이 같이 하는 거죠. X? 그럼 x랑 y를 더한 게 4시간이니까 4를 곱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1을 모두 맞히는 거니까 1. 1. 또 준이가 8시간 동안 하고 그러면 8x죠. 8X 네. 나머지를 동생이 2시간 동안 그러면 2시간이 2y죠. 2Y. 그래서 끝마쳤다고 하니까 이것도 1. 1. 준이가 혼자 하면 몇 시간 걸리냐고 물어보는 건 x를 물어보는 거죠. X. 이거 푸는 거 할 수 있죠? 네. 넘어갈게요. 오마이 갓 자,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농도 문제 한 번쯤 풀어봐야죠. 아, 저 이거 너무. 이거는 농도 문제 중에서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렇네요. 뭔가 문제가 엄청 작아요. 이거는 일단 자, 농도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그림 그리세요. 비커 그림 그리세요. 비커 많이 그렸네. 네. 32번이죠? 네, 32번이요. 습관이 되었어요. 비커. 네, 비커 3개를 그렸습니다. 2개를 섞어서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비커에는 3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농도, 농도, 소금, 소금의 양, 소금을 물. 소금물의 양. 지금 12% 농도 안 해요. 9% 그리고 10% 300g이 됐습니다. 9%. 지금 소금의 양 아무것도 몰라요. 소금물의 양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근데 만들어진 소금물의 양이 나와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소금물의 양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미지수 뭘로 설정하면 참 편하겠다. 미지수 그러니까 맛을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으로 설정을 하시면 X는 어떻게 하는지 왜 기억이 안 나지? X는 10%. 몇 번 했는데 아, Y는 X 더하기 Y는 300. 네, x 플러스 마이너스 300이라는 간편한 식이 하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활용은요. 간편한 식이 하나 나올 수 있게끔 미지수를 설정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지옥. 네. 그리고 농도 문제 풀 때마다 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농도 가지고 식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통 안 돼요. 소금 왜냐하면 하는데 너무 복잡해. 네, 너무 복잡하죠. 12%랑 9%를 더해서 10%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농도 가지고 식을 세우려면 농도 구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빡세다. 네. 그래서 제일 마음 편한 건 뭐다? 소금의 소금의 양으로 네, 소금의 양으로 식 세우는 거. 자, 그래서 x 플러스 y는 300이라는 간편한 식을 하나 세우시고 소금의 양 공식 안 소금의 양 12%에 있던 소금의 양이랑 9%에 있던 소금의 양을 더하면 10%에 있는 소금의 양이 나오겠다. 그럼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겠죠. 뭐였더라? 뭐였더라? 100분의 10 곱하기 300은 네. 30입니다. 아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소금의 양은요 2개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12x 분의 100 100분의 12x 플러스 100분의
9y는 10 100분의 3000. 자, 팁이 있는데요. 보통 이거는 약분이 돼요. 네. 근데 약분할 필요가 없다.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 때문에 100 곱해서 정리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3 나눠요. 12x 뭐 3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y는 3000으로 4x 가는 게 훨씬 편하겠죠. 네. 네, 3으로 약분하시고 뭐 정리해서 x, y 구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29번이 좀 어려워 보여. 29번. 맞아. 기차. 기차. x는 100 기차. 아니네. 여기 좀 어려웠어요. 취? 네, 기차. 기차도 그렇고 어? 거속시 문제도 그렇고 얘들아 이상- 푸는 거 집에 가서 해. 네, 10분 볼게요. 기차도 그렇고 거속시 문제도 그렇고 뭐 기차가 거속시 문제에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게 더 편하다. 길이가 630m인 다리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길이가 630m인 다리 그리세요. 네. 29번이죠? 29번이요. 와. 화물열차? 그리고 화물열차가 지나가는데 50초가 걸렸어요. 그렇다는 건 지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히 지나가는 거, 즉 열차의 길이를 길이를 구해요. 더 해주셔야겠죠. 맞아요? 네. 화물열차 50초. 화물열차. 그리고 특급열차 얘는 23초가 빠르다. 걸렸다고 해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모르는 게 화물열차의 길이, 속력, 네. 또 특급열차의 길이, 속력 네, 모릅니다. 모르죠. 네. 네. 모르는데 특급열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열차보다 길이가 60m 짧고요. 속력은 2배예요. 그렇다는 건 특급열차의 길이와 속력은 둘 다 화물열차의 길이와 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차의 길이 기차의 길이. 무슨 기차예요? 그 특급열차. 특급열차. 특급열차? 화물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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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빼기 60해서. 화물열차의 속력과 길이를 차례대로 미지수로 결정하시면 네. 특급열차의 길이 x-6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속력 2y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활용 문제 볼 때 우리가 모르는 게 몇 개가 있는지 인식을 하시고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미지수로 설정해야 다른 놈들을 다 그 미지수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럼 미지수 설정합시다. 설정. 길이와 속력을 차례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길이와 속력을 차례대로 미지수로 해볼까요? 네. 네. 화물열차 길이 xm, 화물열차 속력 지금 다 초단위죠. 네. 초단위고 미터 단위네요. y 미터 퍼 세트로 둘게요. y 퍼센트.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화물열차가 길이가 xm예요. 그럼 지나간 거리가 얼마가 돼서? 지나간 거리는 630 플러스 플러스 x x 630 플러스 x라는 거리를 화물열차가 지나갔어요. 몇 초 만에? y초. 마? y초래. 그 23초? 예? 아닌데? 화물열차가 지나가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50초. 네, 50초라고 써 있어. 50초. 이래서 그림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50초. 네, 화물열차 위에 바로 직관적으로 50초라고 써 있죠. 네. 네, 자 50초가 걸렸어요. 얼마의 속력으로? y 속력으로. y 속력으로. 그럼 우리 거리 가지고 식을 세울게요. 네. 자, 거리 얼마나 됐다고? 630 플러스 630 플러스 x의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맞니? 네. 네. 속력은 y고 시간은 50초다. 50초다. y. 식 하나 세웠죠? 네. 그럼 특급열차 봅시다. 특급열차는요. 똑같이 지나간 거리는 얼마예요? 지나간 거리는 똑같아요. 에? 아, 다르죠. 다르죠. 630 빼기 10. 빼기 네. 빼기. 더하기 2분의 1x 630 플러스 이 친구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X 마이너스 60. 60m 짧죠? 네. 네. x가. 아 그러면 60 마이너스. 길이는 60 마이너스 6
x-60m가 될 거고요. 속력은 2배 빠르단지. 네. 네. 그러면 속력은 UI. 2y m/s가 될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럼 630 플러스 얼마나 간 거야? x-60만큼 간 거죠? 네. 이게 특급 열차의 길이니까요. 네. 얼마나 걸렸어? 23. 그게 2y 아니고 2분의 23초. 23초 걸렸는데 23초 걸렸는데 그게 속력이랑 곱해지니까 2분의 23y는 23 2분의 23 할까요? 46y 그래서 왜 2로는 나누는 거예요? 46y죠. 46y 왜 100i 아니에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지? 네. 네. 속력이 얼마예요? UI. 2y죠. 시간은 23. 23이죠? 네. 그럼 둘이 곱해줘야겠다. 46 46y가 되겠다. 왜 나는 10분 아니고 대현이, 네. 자 이거 푸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아마도요? 힘들다 그 확실히 좀 더 어려워졌어. 많이 문제다 아, 안 어렵다. 31번 진짜 뭐야 이거 네. 31번은 증가 문제죠?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배워봤어요 문제를 끔찍한. 거속시 문제 한번 할까요? 28번. 26번 말고 28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호수 네. 문제예요. 나이스 처음 다음에 이게 전당으로 매기나요 이거는? 볼 수 있을 것 23 같아요 몇 번이요? 포스랑 28번. 장난이 제일 재밌어 이상한테 풀고 있었어요. 이거는요?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려야 돼 하러 간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 단위 통일. 지금 3kg도 있고 미터 단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네? 무슨 단위로 통일을 해야 되나? 그러네. 미니 분속이니까. 분 5분 후에 시작해 그럼. 먼저 못 아 진짜 귀찮네. 그림 그리기 어렵다. 배고파요. 마음 푸시죠 밥을 안 먹었어요. 며칠 동안요 너는 선생님이 시체로 보이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길래. 그러니까 하루 쉬기야. 저는 지금 배불러요. 이거 그래서 지금 방해가 하다. 자, 너무 둘에 그래서 머리가 안 안내방이 되지 네. 짝 하고 있고. 안내방이요. 조용하네. 5분 후에 네. 라고 돼 있지. 네. 그러면 미지수를 뭘로 설정해야겠어? 이게 예. 이게 너 이거 집에 가서 제대로 한다면서? 편지 못 찾았어요. 얘가 X를 시간이거든요. X랑 Y 뭔데? 얘 시간 시간? 시간? 어? 아니죠. 응. 잘했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게 5분 후에 출발을 했어요. 곱해야지 먼저 네. 먼저를? 곱한 다음에 뭐냐? 뭐냐 아닌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곱한 다음에 더 해야지 그러니까 5분 후에 출발했다는 건 y 더하기 200 아니에요? 40 뭔 소리지? 뭐지? 네? 잠깐만 지하가 5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준수는 5분 동안 걸었겠지 그러니까 곱해야지 준수에 그거 맞아요. 40. 준수가 5분 동안 혼자 걸었죠. 네. 그러면 준수가 걸은 거리를 둘레 거리로 식을 하나 세운다고 한다면 답 쓸 때도 5분 추가해야 되나요? 홀리. 답 쓸 때 더하기 5 해야 되나요? 미지수 뭘로 설정하셨나요, 다들? 저요? 준수가 달린 y요. y로 시간을 다 시간으로 하셨나요? 네 좋아요. X 준수가 걸은 시간은 x. Y가 지하가 걸은 시간을 Y 그렇게 쓴다 유선날 지금 x분. 그럼 뭐지? 지하? 네. 지하가 걸은 시간을 y분이라고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지하와 만나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맞지? 네 네. 그러면 아주 손쉬운 식이 하나 나옵니다. 70 자, 준수가 x분만큼 걸었어요. 40x. 그리고 5분 후에 지하가 출발해서 그때부터는 둘이 똑같이 걷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처음으로 만났다 그러면 둘이 그만 걷겠죠. 네. 자, 그럼 x랑 y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40x 플러스 30y는 아니 단순히 생각하세요. 진수가 걸은 시간이랑 지하가 걸은 시간은 얼마 차이 나요? 5분이요. 5분 차이 나죠. 아 200 차이. 그러면 x는 y 마이너스 5? y는 x 마이너스 5. 아 안돼. y는 x.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물음표? 아 시간이 없구나. 네. 왜지? 마이너스 뭐야? 아 쉽다. 준수가 지하보다 5분을 더 많이 걸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식 하나 세울 수 있잖아요. 세웠습니다. 230. 뭐지? 머리가 멈췄나? 주면 죽는데. 작동이 안 되는데. 그 다음 아까 호수 지금 반대 방향으로 걸었나요? 아 그러면 더해주면은 되지 않아요? 더해줘요. 더해주면은 이제 더해줘야겠죠. 더해주는데 아니 3천이 돼요. 네? 네. 이게 아주 뭔가 자. 좀 호수 둘레 안 좋지. 준수가 얼마나 걸었니? x분만큼 걸었죠. 네, 맞습니다. 분속 x의 시간, 분속 40m의 시간으로 x분만큼 걸었어요. 5분 후에 지하 출발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빼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출발한 위치에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죠?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그러면 준수 그냥 분속 40의 시간으로 아니? 네. 아니요? 이게 30일 왜 답이 분수가 나는 거 맞죠? 준수가 40? 아니요? 아니 준수는 40이고 지하는 30. 네, 준수가 40으로 걸어요. 몇 분 동안? X 시간 동안. x분 동안 그러면 40x 만큼 걸었을 거야, 그치? 네. 이건 거리예요. 40분 동안 분속 x의 시간으로 걸은 거리 됐나요? 네. 근데 다음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하죠.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지하 얼마나 걸었어요? 거리를 30 y. 30y만큼 걸었죠. 근데 네. 이거는 또 둘이 더하면 둘이 걸은 거리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3kg. 3000이 된다. 그래서 x는 45, y는 40이 나옵니다. 네, x는 45가 나오죠. 여기다 또 응용을 해야 돼. 아니요. 준수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잖아요. 그러면 40 곱해요. 아니에요. 자, 준수가 걸은 시간이 45분이에요. 맞아요? 아 45. 네, 맞습니다. x가 45가 나왔으니까 네, 준수가 걸은 시간 45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준수가 처음 출발을 하고 지하 만날 때까지 걸은 시간이라는 건 50분. 아니죠. 50분? 지하는 당연히 45분 나왔을 거예요. 네. 40분. 맞아요? 네. 네. 왜냐 준수가 5분 더 많이 걸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시간 기준이 준수가 출발한 시간 기준이에요. 네. 준수는 출발해서 계속 걷습니다. 45분 동안. 그냥 45. 45분 동안 걸었어요. 지하랑 만났죠. 네. 그러면 준수가 출발하고 몇 분에 만난 거예요? 5분. 45분. 끝. 아. 뭐지? 45분이네. 이해 안 되시나요? 됐습니다. 식이 안 풀려 빨리. 식 안 풀리는 건 여러분의 문제니까 잘 풀어보세요. 문제 하나하나가 이제 칸을 보고 왕이죠. 네. 너무 오래 걸립니다. 프리노트가 필요하다. 프리노트 있으면 좋죠. 프린노트가 아니면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던가. 선생님 저 끝나고 혹시 저것 좀 주실 수 있나요? 오답노트요. 네. 네. 저 해야 돼요. 뭐? 대답 노트? 뭘 해야 돼? 문제 하나만 더 풀고 갈게요. 음. 20 봐야 돼. 25번 오 보시면 알았다. 25번이요? 25번 보시면 비용 문제가 있어요. 이용. 비용 문제 여러분한테 저번에 설명해드렸죠. 원가, 정가, 할인가. A로 둬야 된다. 맞다. 그거 다 A로 공식이 돌리고. 까먹었다. 공식. 음식이요? 똑같아요? 이인이어서 정답입니다. 이가지고. 공식 까먹었다. 100분의 120. X. 저는 공식에 대한 거 한 번만 해드릴게요. 네. 원가 A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X%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해요. 그러면 정가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될 거예요. 됐나요? 네. 네, 안 팔렸어. 그럼 Y% 할인율을 정해서 할인가를 정합니다. 네. 할인가는 정가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y를 곱해주시면 돼요. 혹시 공식 유도 필요한 사람?
유도요? 네. 이게 뭔 뜻이에요? 유도가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아니니까. 멍청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저는 아마도 똑똑할 거예요. 공식 모른다고 해서 멍청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눈이 이상한가 봐요. 저기 자꾸 인율이라고 보여요. 나도 그렇게 보여. 할인율이라고 썼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나요? 보이지. 할이 아니야. 네. 헐. 자, 25번 볼게요. 할인율을 어떻게 쓰더라? 3만 A, B를 합해서 35,000원에 샀대요. 이거 네.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미지수로 세우면 편하겠다. 원가를 세우면. 원가. 문제 아니고 바로 뭔가 쓰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X 더하기 Y는 A는 35,000원. X1 B의 원가 원가? Y1. 그냥 이것도 인구 그거 인구는 또 뭐야? 학생수처럼 변화율 변화를 가지고 계산하셔도 되죠. 이게 더 빠르더라고. 네, 이 문제는 그런 경우네요. 20% 이익을 붙여 팔았어요. 플러스 20. 그러면 원가에다가 플러스 20%. 뭐 원래대로라면 원가에다가 100분의 20을 곱해서 그걸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x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이 경우에는 변화율 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죠. 왜냐면 이익을 붙여서 판 변화율 얘기했고요. 10% 변화율 얘기했고요. 5,500원의 이익이 생겼다는 건 이익이라는 건 원가 플러스 원가 플러스 정가에서 원가를 뺀 거죠. 네. 어쨌든 이것도 변화율이에요. 플러스 5,50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0분의 20 x 플러스 몇 퍼센트니? 100분의 100분의 10y. 10y는 자, 이게 이익만 계산한 거다, 그렇지? 네. 이익만 더했더니 5,500원이 되었다. 하나씩 세웠다. 그러면 식 두 개 다 나왔죠? 네. 어렵지 않네요. X는 2만. 네? 맞아요. x 2만이에요. 맞네? 좀 기.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게 뭐죠? 모자 B의 Y. 원가니까 y가 얼마인지 나타내라는 거죠. 15,000원. 딱 하나 더 할 시간. 답을 공유해줘서 고맙다. 하나, 애매한데. 각자 좀 풀어보자. 아니. 네, 각자 풀어다가 질문 있으면 하시고. 저요. 나는 27번에 식 하나 세웠는데 또 하나를 못 세우겠어요.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를 X는 2만 원. 그렇군. 이죠. 그렇군. 15,000원. 네. 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XY가 자, 21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으면 호수에서 반대로 간 거지. 4x 더하기 3y 21. 선생님. 빨리 세웠는데 다 못 세워. 왜 4x 더하기 3y를 했어? 왜 답이 x랑 y를 뭘로 했어? 그 선민이의 선민이가 걸은 시간. 시간? 네.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미지수를 잘못 세운 거야. 여기서 준 정보가 뭐야? 21km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네. x 플러스 y는 21 하고 싶지 않아? 그런가? 네. 그러려면 x랑 y를 뭘로 결정해야 돼? 거리로 결정해야지. 수학의 세계는 알겠어. 25번. 내 답은 14,850원. 아니, 뭐, 15,000원이네요. 15,000원. 너 아까 15,000원이라고 했잖아. 아, 이게 원가가 아니고 정가인 줄 알고 그냥 원가로 정가 아, 때문에 너 이익을 더해버렸구나. 근데 정가대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그래, 그러게. 할인했니? 혼자서? 예. 할인한 가격. 아, 예. 이게 정가인 줄 알고 할인했어요. 0.1에도 그렇게 오늘 된다고. 얼마나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13,500. 이거 활용해서 여러분들 미지수 잘 세우고 식 잘 세워놓고 답 잘못 내가지고 틀리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너무 그러면 많아요. 보통 억울한 게 아니겠죠? 네? 집에 가서 생각나겠죠? 그러지 않으려면 아이고. 아니 네. 그러지 않으려면 차마.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한 미지수를 어떻게 변형해서 답을 낼 것인가? 선생님 저 이거 다 봤었는데 이거 트윗 좀 해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수요일에 한 번에 와서 측정하시죠. 너만 풀었잖아 그 문제. 너만 풀었잖아. 그래. 아닐걸요? 몇 다른 친구들 번인데? 듣고서 32분 다 풀었지 않아?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데요? 했을 때 풀었어요? 네. 100.
안 풀었는데. 네, 슬슬 정리하실게요.